자, 여기까지 다들 잘 진행하셨죠? 이제 이거를 마야로 가져가서 리토폴로지가 가능하게 모델링을 수정할 거예요. 익스포트 하기 전에 몇 가지 체크해서 가져가야 되는 부분들 알려드릴게요. 일단 가져가시기 전에 얘네를 다 잡고 입자 간격이 저는 지금 10으로 되어 있는데 20으로 작업하신 분들 계시죠? 이 입자 간격을 조금씩 줄여서 20부터 15, 10 이런 식으로 줄여서 플레이를 한 번씩 눌러주면서 이 옷 매무새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한 5까지 줄여볼게요. 얼마나 줄어들었나 보고 싶으시면 왼쪽에 텍스처 선택하는欄에서 메쉬를 선택해보면 입자 간격을 볼 수 있어요. 그 스페이스바 한 번 더 눌러주고 그 체크해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는데 입자 간격을 줄이고 그리고 전체가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세요. 이게 면을 새로 생성해서 넣으면 삼각형으로 자동으로 생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사각형으로 되어 있는지 꼭 체크를 하시고 익스포트를 할게요. 익스포트 할 때 옵션 창이 뜨잖아요. 여기서 모든 아바타 선택을 보통 끄는데 내가 이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디를 가져올 때 스케일을 변경을 했다든지 뭐 바디를 너무 지나치게 크게 변경을 해서 위치를 잘 못 잡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바디도 같이 가져가셔서 그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기본 바디랑 맞춰보면서 수정을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런 경우 아니면 보통 아바타 선택을 꺼주세요. 그리고 단일 객체랑 다중 객체가 있잖아요. 여기서 병합을 해야 되는데 두께가 있어서 이게 활성화가 안 되거든요. 두께 없음으로 하시고 병합으로 해주세요. 그러면은 이 의상이 UV상에서 이렇게 쪼개져 있거든요. 저희가 이 재단을 했잖아요. 근데 이 재단 쪼개진 부분이 연결이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어요. 근데 개별로 하시면은 이쪽 버텍스랑 이쪽 버텍스랑 맞물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병합으로 해주시는 게 작업하시기 조금 더 편하세요. 그리고 축을 선택하는 부분이 있는데 마야로 가져가게 되면 축이 반전이 돼 있고 그래요. 근데 반전 정도는 저희가 그냥 수정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크게 신경 안 쓰고 저는 가져가는 편이에요. 누워있네요. 로테이션 E 버튼 보시면 여기 로테이션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마이너스 90. 까맣게 보이는 거는 뒤집어져 있는 면이 검정색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렇게 안 보이고 투명하게 보이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디스플레이에 폴리곤, 백페이스 컬링 이 오브젝트 선택하시고 디스플레이에 폴리곤, 백페이스 컬링 이렇게 보이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 여기 들어가셔서 백페이스 컬링을 켜주세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다듬어서 단매림 부분과 비대칭인 부분을 나눠서 작업을 할 거거든요. 나누기 전에 모델링 보시면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은 저번에 알려드렸던 서페이스의 스커트 지오메트리 툴 선택하시고 옆에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뜨죠. 이 창을 열어놓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부분들 조금씩 수정하시면 돼요. B키 눌러서 사이즈 조절. 좀 몰려있는 것 같아서 펴주고 싶거든요. 저희가 삼각형 아니고 사각형으로 가져온 이유가 이런 수정을 조금 더 편하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게 만약에 삼각형이었으면 이런 기능을 사용을 못해요.
QWER 아무거나 누르시면 아무거나 누르시고 바깥 화면 클릭하시면 나올 수 있어요. 전 절반만 사용할 거잖아요. 위에 UV 에디터를 여시면 이런 창이 떠요. 이렇게 두 개가 뜨는데 마야는 편한 게 인터페이스를 저희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UV 창은 이 옆에 넣고 이 창은 여기다 숨겨 놓을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들어가고 채널 박스도 더블 클릭하면 들어가고 필요할 때 이렇게 꺼내서 쓸 수 있거든요. 마야는 실시간으로 UV랑 오브젝트랑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서 수정을 할 수 있어요. 이게 UV인데 저는 절반만 쓸 거기 때문에 절반은 지울게요. 지우고 싶은 면을 마우스 오른쪽 페이스 클릭하셔서 하나만 선택하셔도 돼요. 하나만 선택하시고 이 UV 창에 가셔서 UV 창에 가셔서 하나 선택돼 있죠.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to UV 쉘. 그러면 잡혀 있는 UV 안에 UV 상에 모든 면이 다 잡혀요. 이쪽 면이 잡혔죠. 저는 이 부분을 안 쓸 거기 때문에 지워줄게요. 지울 때 UV 창에서 지우시면 안 되고요. 무조건 이 뷰포트 상에서 지워주셔야 돼요. 델트 키. 똑같이 페이스 하나 선택하고 여기서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to UV 쉘. 여기도 안 쓸 거예요. 이 창에서 델레트 키. 이쪽 파일 전체 다 안 쓸 거예요. 드래그 하셔서. 그리고 드래그 하실 때 마야는 어떤 식으로 선택이 되냐면 마우스 오른쪽 버텍스 모드에서 보여드릴게요. 드래그 하면 선택이 돼요. 이 부분 말고 다른 부분을 선택하고 싶을 때 Shift 누르고 드래그 하면 방금 선택했던 부분은 빠지고 나머지가 선택이 돼요. 그리고 저는 포함해서 전부 다 선택하고 싶을 때 컨트롤 시프트 드래그 전체가 선택이 돼요. 부분만 빼고 싶을 때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요. 시프트 컨트롤 시프트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오브젝트 모드 한 번 더 클릭하시고 다시 페이스를 잡아서 지울게요. 마우스 오른쪽 페이스 드래그해서 지금 잡혀있는 것들 모두 UV 창에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to UV 쉘 다 잡혔죠? 뷰포트 상에서 델레트 키. 여기까지 쓸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일단 남겨둘게요. 절반으로 반맵을 사용할 부분은 복사를 해서 넘길 건데 일단 뜯어낼게요. 반맵 할 부분 선택하고 뒷부분도 면을 하나씩 잡아주고 UV 창에서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to UV 쉘. 이 부분만 반맵을 할 거예요. 뜯어내려면 Shift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페이스. 익스트루드 아니에요. 익스트랙트 페이스. 그럼 떨어졌죠. 이렇게 오브젝트가 떨어졌어요. 이거를 복사를 해서 반대편에 넘길 거예요. 넘기기 전에 여기 채널 박스를 여시면 UV 퀼트 좀 잠깐 닫아둘게요.
지금 다 000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WER 눌러보시면 축이 가운데로 잡혀있죠. 이렇게 돼 있는 상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복사하실 때 기본적으로 모디파이에 가셔서 리셋 트랜스폼, 프리즈 트랜스폼 이런 거를 눌러주시는 게 깔끔해요. 그리고 에디트에 딜리트 바이 히스토리, 이거는 Alt Shift D잖아요. 마야는 정보를 계속 누적해서 쌓는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거를 히스토리를 계속 삭제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Alt Shift D를 항상 손에 익혀서 이렇게 뭔가 모델링에 수정을 하고 뭐 익스트루드를 하고 뭐 이렇게 작업을 했을 때 여기에 누적이 돼요. 이거를 누른 다음에 Alt Shift D, Alt Shift D, 여기 날라간 거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삭제를 해줘야 돼요. 삭제를 해준 상태에서 복사를 해야 오브젝트가 깔끔해요. 복사는 컨트롤 D, 컨트롤 D, 복사된 거예요. 움직이면 보이시죠? 근데 반대쪽으로 넘겨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X축이 있어요. 스케일. X축을 -1. 그럼 뒤집어지면서 넘어갔죠. 그럼 이제 모디파이에 이 -1을 없애줄게요. 모디파이에 프리즈. 없어졌죠. 그러고 보니까 기본 베이스 셋을 안 가지고 왔네요.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베이스 셋을 먼저 가지고 왔었어야 되는데 깜빡하고 안 가지고 왔네요. 기본 바디를 가지고 올게요. 드래그해서 넣으시면 돼요. 이런 창이 뜨죠? 임포트 하세요. 제가 축이 돌아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이렇게 돌아가 있었네요. 이 오브젝트들 다 잡고 E 키 눌러서 보시면 X, Y, Z 돌릴 수 있는 축을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어요. 건드려 보시면 여기 Z축이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Z축을 180 하면 뒤집어지겠죠? 됐네요. 그럼 이제 얘도 축이 돌아가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이걸 다 0점으로 바꿔줄게요. Shift 누르고 선택하시고 모디파이에 프리즈, 그리고 깔끔하게 리셋 트랜스폼. 그럼 이제 다 0점이죠. 방금 또 축을 돌리고 만졌잖아요. 여기 히스토리가 남아있죠. 다 선택하시고 Alt Shift D 지워졌죠. 단축키 설정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윈도우에 세팅에 핫키 에디터라고 있어요. 이것도 근데 전에 알려드린 것처럼 여기에 생성해두고 작업하셔도 상관없어요. 이렇게 단축키 말고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프리즈 선택하면 여기 생기잖아요. 이런 식으로 클릭하셔서 사용해도 상관이 없는데 모델링 할 때 계속 손이 왔다 갔다 하죠. 편하신 대로 세팅해두시고 작업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단축키 설정을 하는 창인데요. 삼각형 모양 클릭하셔서 메뉴 아이템 누르면 저희가 보고 있는 이 메뉴들이 여기에 다 떠요. 저희가 설정할 메뉴가 모디파이에 프리즈랑 리셋이잖아요. 마야는 요런 창들을 다 띄어낼 수 있거든요. 기억이 안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떼서 두시고 메뉴에 보시면 이렇게 옆에 두시고 모디파이에 윈도우 모디파이에 여기다 나와있죠. 리셋 트랜스폼. 이 옵션은 우리가 뭔가 사용하고 더블 클릭했을 때 뜨는 옵션 창이에요. 이걸 단축키로 지정해 놓으면 옵션 창이 먼저 떠요. 리셋 트랜스폼하고
센터 피봇도 많이 사용하거든요. 이런 거 단축키를 넣으셔서 편하신 대로 사용하시면 돼요. 단축키 넣으시고 세이브. 그리고 바디가 겹쳐져 있으니까 작업하기 불편하거든요. 아웃라인에서 방금 불러왔던 기본 바디를 오른쪽에 디스플레이 보시면은 레이어가 있어요. 레이어 누르시고 크리에이트 레이어 하나 생성이 된 거예요. 얘를 여기다 넣으려면 선택을 한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Add Selected Object 이 체크를 한번 꺼보시면 나왔다 들어갔다 하죠. 이게 적용이 된 상태예요. 레이어 하나에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이 있고 지워볼게요. 이 기본 바디를 선택한 상태에서 레이어 누르고 크리에이트 레이어 셀렉티드 누르면 선택한 거를 바로 레이어로 넣을 수 있어요. 체크 꺼보시고 확인해보시면 잘 돼 있죠. 이렇게 오브젝트를 레이어로 만들어 놓고 불편할 때 잠깐 꺼두고 다시 켜두고 작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켜둔 상태에서 오브젝트를 만져야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빈 칸을 선택하시면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이렇게 와이어만 살짝 보이고 선택은 안 되는 상태와 한 번 더 누르시면 그대로 다 보여지는데 선택은 안 돼요. 한 번 더 누르시면 기본 모드 선택은 되는. 잠깐 꺼둘게요. 그리고 이제 이걸 붙여줘야 되는데 이 면을 지워줄게요.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다시 UV 창에서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to UV 쉘 선택하고 뷰포트 상에서 딜리트 키. 이제 이 오브젝트에 얘를 붙여줘야 돼요. 중심 심이 어긋나 있죠. 그리고 여기도 붙어있지 않잖아요. 이런 거를 수작업으로 다 붙여줘야 돼요. 지브러시에서는 이런 작업이 굉장히 편한데 저희 지브러시까지 깔아가지고 작업을 할 수는 없으니까 벌써 3개나 깔았는데 마야에서 이거를 붙여줄게요. 굉장히 고된 작업이에요. 일단 붙여줄 부분도 빼고 나머지는 꺼놓을게요. 꺼놓을 부분이 없네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엣지 선택하시고 여기 끝에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 이렇게 선택이 돼요. 여기 왼쪽에 네모칸을 누르시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위에 거 누르시고 이 내가 작업하고 있는 창에서 빨리빨리 왔다 갔다 하고 싶을 때는 스페이스바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프론트, 탑, 백 다 있어요. 프론트 뷰 그리고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F죠. 그리고 마야는 1번 모드, 2번 모드, 3번 모드, 4번 모드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다시 스페이스바, 퍼스펙티브 가서 보여드릴게요. 5번 모드 뷰포트 상에서 볼 수 있는 모드거든요. 1번 각진 상태 2번 잘 안 보이시는데 이렇게 스무스가 먹었을 때랑 안 먹었을 때랑 동시에 보여줘요. 3번 스무스를 준 상태를 미리 볼 수 있어요. 4번 와이어 모드를 볼 수 있어요. 1번이랑 3번 모드를 자주 봐요. 작업할 때는 1번 모드 다시 마우스 오른쪽 누르고 엣지 하나 잡고
Al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뷰 움직이면서 보세요. Shift 누르고 더블 클릭.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하겠다. 누르고 더블 클릭. 여기서 여기까지 선택하겠다. 이런 식으로 선택하는 거거든요. 좀 이상하게 잡히네요. 스페이스바 마우스 오른쪽 프론트. 4번 키로 보면서 할게요. 확대해서 보시면 여기가 중심축이에요. 이만큼 벗어나 있죠. 얘를 넣어줄 건데 조금 더 자연스럽게 넣기 위해서 B 버튼 누를게요. B 버튼을 꾹 누르고 크기 조절할 수 있어요. 이렇게 된 상태에서 화살표를 움직일게요. 그럼 조금 더 자연스럽게 움직이겠죠. 중심축까지. B 버튼 다시 누르면 해제돼요. 그리고 이 커서가 파란색으로 뜨는데 이거 버그였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아직도 계속 파란색으로 떠요. QW 아무거나 누르시면은 없어져요. 이 그리드 스냅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리드 스냅을 사용하려면 X를 눌러보시면 여기 활성화되죠. X를 누른 상태에서 화살표를 움직이면 그리드 스냅이 먹어요. 완벽하게 일자가 아니어서 안 따라가네요. 스케일 모드에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얘네들이 일자로 합쳐지면서 완벽한 일자가 돼요. W, X 잘 먹었죠? 스페이스바, 퍼스펙티브 5번 키 눌러서 보시고 절반을 맞췄으니까 다시 복사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울게요. 다시 노랑으로 바꿔주고 컨트롤 D X축 -1 가운데는 붙일 수 있겠어요. 이제 여기가 문제네요. 이 와이어를 계속해서 보고 싶으시면 뷰에 쉐이딩에 와이어 브레인 하면은 계속해서 떠 있어요. 와이어가. 눈이 아프시면 이걸 끄고 보셔도 되고. 버텍스 이걸 붙이는 방법은 딱히 정답이 없어요. B키 스냅이 보면은 그리드 스냅 아까 했잖아요. 버텍스 스냅도 있어요. V 누르면 버텍스 스냅. V를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로 붙일 수 있어요. 이 정도 됐네요. 최대한 붙여볼게요. 이 뷰 돌리실 때 선택한 거 중심으로 돌리고 싶으시면 F키 누르면 선택한 거 중심으로 돌아가요. 오브젝트 모드. 이제 한번 붙여볼게요. 여기도 있네요. 여기는
이걸 조금 펴줘야 될 것 같아요. B키. 브러쉬 사이즈는 무조건 B키예요. 좀 펴줄게요. 얘는 반맵이니까 먼저 붙여줄게요.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컴바인 합쳐졌어요. 근데 버텍스가 아직 붙진 않았거든요. 버텍스도 붙여줄게요. 버텍스 모드에서 얘를 일일이 다 잡고 붙여야 되잖아요. 귀찮으니까 드래그해서 B가 살아있네. 드래그해서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머지 버텍스 머지 버텍스. 이 수치에 따라서 붙는 게 달라지는데 지금 0.0으로 돼 있잖아요. 0.1로 돼 있을 경우에 1로 돼 있을 경우에 이런 식으로 붙어요. 0.1 이거는 조절하시면서 다른 버텍스는 안 붙게 저는 0.05로 할게요.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 붙어있는 상태인지 확인해 볼게요. 버텍스 하나 잡고 W키 눌러서 당겨보면 알 수 있죠. 그리고 오브젝트 모드에서 3번 키가 스무스가 먹은 상태를 미리 볼 수 있잖아요. 3번 키 누르시면 이거는 너무 이제 과부하가 되는데 괜찮겠냐. 네, 되게 부드럽게 스무스가 먹은 상태를 볼 수 있죠. 여기서도 확인해보면 버텍스가 붙었나 확인해볼 수 있거든요. 1번 키 누르고 보통 3번 키를 키운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되게 버벅거려요. 그래서 1번 키 누르고 선택하시고 저 여기를 펴주고 싶거든요. 여기다가 넣어놨으니까 더블 클릭할게요. B키로 조절하고 이게 정확하게 절반이 맞아야 정확하게 대칭이어야 스트로크에서 리플렉션을 켰을 때 정확하게 대칭이어야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만약에 이게 대칭이 아니고 커서가 이상하게 움직여요 이러면은 이 오브젝트 자체가 정확하게 대칭인 상태가 아니거나 아니면 오브젝트가 옆으로 가 있거나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 복사를 해서 다시 붙여주면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해요. 지금 평평한데 뭔가 노말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맥스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노말이 약간 오류가 나는 것처럼 보이는. 선택하시고 메시 디스플레이에서 컨펌 한번 눌러보시고 그래도 안되면 세트 페이스 눌러보시고 세트 페이스 누르니까 없어졌죠. 선택하시고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소프트하고 하드가 있거든요. 소프트 엣지 하시면 정상적으로 보이죠. 맥스에서는 이 노말 오류가 난 것처럼 보일 때 노말을 적용했다가 다시 폴리곤으로 바꾸면 없어져요. 그리고 작업을 많이 했기 때문에 히스토리 쌓였죠. Alt Shift D 지워주고 계속 붙여볼게요. 이 카라 같은 경우에는 얘 뒤집어져 있잖아요. 이 부분은 나중에 리토폴로지 작업하면서 어떻게 처리를 할지 생각해볼게요. 그거 붙여주겠습니다. 여기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컴바인 떨어져 있는 버텍스를 붙여줄 건데
수작업으로 붙여줄 거예요. 하나씩 다. 노가다입니다.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타겟 웰드 툴이 있어요. 좀 가까이 가서 작업하셔야 되는데 이 버텍스 누르시고 끌어다가 붙일 수 있어요. 이 버텍스 누르시고 끌어다가 붙일 수 있어요. 좀 가까이서 작업하셔야 되니까 W키 누르고 버텍스 잡으신 다음에 F키를 눌러서 가까이서 볼 수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오브젝트 모드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타겟 웰드 이거 하나씩 붙여주세요. 한 땀 한 땀. 반맵을 기준으로 붙이는 거예요. 좀 가깝다 싶은 부분은 그 부분만 선택을 하셔서 여기랑 여기랑 가까운 것 같을 때 엣지를 잡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투 버텍스 엣지 선택된 엣지가 버텍스로 선택이 된 거거든요. 이 상태에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머지 버텍스 여기서 수치를 올려주면 0.1 0.1 이 정도면 잘 붙네요. 이런 식으로 붙여줘도 돼요. (3번) 키를 한번 눌러보시면 버텍스가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확인 가능해요. 3번 키 한번 눌러서 확인해 보시고 여기 조금 이상하죠? 버텍스가 안 붙었다는 거거든요. 머지 버텍스 타겟 웰드를 하실 때 주의하셔야 할 점이 버텍스를 선택해서 버텍스를 연결하잖아요. 근데 가끔 버텍스를 선택해서 연결을 했는데 이 뒤에 면이 잡힐 때가 있어요. 이런 거 주의하셔서 확인해 보시면서 진행하셔야 돼요. 이런 엣지 같은 경우에는 없어도 되는 엣지라서 정리해 줄게요. 더블 클릭하시고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딜리트 엣지 선택하시고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딜리트 엣지 어느 정도 다 붙인 것 같은데 이런 튀는 부분 조금 더 정리해 줄게요. 최대한 이 반맵 부분은 손대지 않고 그리고 카라 부분 같은 경우에는 뒤집혀져 있잖아요. 이걸 나중에 뒤집어서 카라만 얹어줄 거예요. 그래서 카라 부분만 먼저 떼줄게요. 페이스로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UV 창에서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to UV 쉘
앞부분은 연결되어 있으니까 뒷부분만 먼저 떼줄게요. 뷰포트 상에서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베이스 QWER 아무거나 누르시면 이 모드에서 해제돼요. 떨어졌죠? 이 뒤집혀 있으니까 면이 다시 뒤집어 줄게요. 메시 디스플레이에서 리버스 제대로 안 보이네요. 이럴 때는 면 잡고 메시 디스플레이에서 컨펌 눌러보고 세트 페이스 정상적으로 돌아왔죠.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소프트 엣지 그럼 이제 정상으로 보여요. 이 부분만 조금 더 수정해 줄게요. 그리고 여기 지퍼 부분도 이 부분 같은 경우에 나중에 노말로 처리할 거라서 삭제해 줄게요. 이거를 익스포트에서 가지고 온 이유는 위치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가지고 온 거지 이거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페이스에서 선택하시고 UV 창에서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to UV 쉐입 지퍼 모델링 같은 것도 사용하지 않을 건데 단추 같은 것들도 가지고 오신 분들도 사용하지 않을 거지만 이 모델링을 참고해서 똑같이 만드셔서 붙여놓으셔도 돼요. 주머니 부분은 사용할 건데 따로 떼어둘게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주머니는 2개 붙여줄게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컴바인 히스토리 삭제해줄게요. 잘라서 이 부분을 조금 앞으로 끄집어내고 다시 붙여줄게요. 더블 클릭하시면 엣지가 다 잡혀요. 여기까지 UV 상에서 잘라줄게요. 잘 안 보이시죠? 여기서도 QWER W로 빼보시면 얘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엣지를 잡아주고 UV 창에서 Shift 마우스 오른쪽 컷 UV가 떨어졌어요. 여기서도 베이스, 버텍스, UV, 엣지 선택할 수 있거든요. 베이스로 선택을 하고 빼보시면 떨어지죠. 이쪽도 잘라주기 위해서 여기서도 F버튼 누르면 바로 확대로 갈 수 있어요.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컷 베이스로 하나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to UV 쉘 여기가 하나가 안 잘렸네요. 엣지 모드에서 선택하고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컷
이 버텍스는 없어도 되는 버텍스잖아요. 이런 거는 눈에 보이시면 바로바로 지워주세요. Shift 마우스 오른쪽, 딜리트 엣지. 그리고 지금 폴리곤 수를 확인 못하고 있잖아요. 여기 디스플레이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폴리 카운트 체크를 켜주시면 이렇게 선택하는 거에 대한 폴리곤 수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저희가 봐야 될 거는 페이스가 아니라 엣지 개수로 계산을 해야 돼요. 이 피벗을 이 오브젝트 가운데로 가게 하려면 모디파이에 센터 피벗 누르시면 이렇게 가운데로 가요. 모디파이에 센터 피벗. 그럼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되는 것 같은데, 지퍼도 떼줄게요. (4번) 키 누르면은 와이어 모드에서 선택한 거 바로 볼 수 있어요. 조금 더 잘 보이죠? Shift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페이스. 이쪽도 드래그해서 선택하고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해제돼요. 컨트롤 시프트에서 드래그하고 컨트롤 누르고 더블 클릭하면 해제돼요. 4번 키로 확인해보고 뒤에도 선택됐네요. 컨트롤 누르고 빼주세요.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빼졌네요. 이거 모델링 보시면은 엣지 386 보이시죠? 엣지가 폴리곤수가 되게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새로 모델링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폴리곤수가 근데 나는 너무 적어서 더 사용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그냥 그대로 사용하셔도 상관없어요. UV만 피시고. 컨트롤 누르고 선택해서 다 빼고 지퍼는 위치만 볼 거기 때문에 얘네 합쳐 놓을게요.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컴바인. 그럼 얘네 다 붙어 있죠? 얘네는 위치만 확인할 거니까 레이어로 넣어 놓을게요. 꺼놓고 리토폴로지 하기 전에 이 반매빙 부분 또 나눠 놓을게요. UV 창에서 컨트롤 마우스 오른쪽 to UV 쉘. 여길 복사해서 이쪽으로 넘길 거잖아요.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익스트랙트. 그리고 이쪽도 아까 열심히 붙였는데 한 번에 붙게 하기 위해서 그런 작업을 한 거거든요. 이쪽도 UV 피고 리토폴로지 하고 다시 붙여줄 거예요. 선택하시고 삭제해주세요. 센터 픽은 해줄게요. 요거 따로 프리즈도 한번 해줄게요. 모두 0.축으로. 이거 따로
여기 따로, 여기 따로, 이렇게 따로, 이 부분 따로, 주머니 따로, 이렇게 노멀을 뽑을 거거든요. 부분별로. 이걸 이제 하나씩 로우 폴리곤을 만들 거예요. 리터폴로짓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거는 인스턴트 메쉬라는 프로그램인데 오픈되어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제가 다 드릴 거예요. 이걸 사용해서 기본적으로 베이스가 되는 모델링을 만들 거거든요. 처음부터 로우 폴리곤을 짜게 되면 너무 손이 많이 가서 자동으로 리터폴로지를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한번 써봤는데 되게 괜찮더라고요. 이걸 사용할 거예요. OBJ로 저장을 해주세요. 하나씩. OBJ 저장하시고 오픈 메시 이렇게 바로 들어와요. 마우스로 움직이면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이 처음에 솔브를 누르시면 이렇게 무슨 선이 생기거든요. 아래 거 솔브를 한 번 더 누르시면 이게 이제 앞으로 생성될 폴리곤을 미리 보여줘요. 뭔가 마음에 안 들죠. 여기 얼라인 투 바운더리스를 체크를 해주시면 그 솔브를 누르시면 이 라인을 타고 와이어가 생성이 돼요. 아까보다 조금 더 괜찮아진 것 같죠? 폴리곤이 너무 적은 것 같다 싶으시면 이쪽 부분에서 폴리곤을 조금만 더 올려주세요. 익스포트 메시 누르시면 익스트랙트 메시 이렇게 폴리곤이 생성이 될 거예요.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보다 이 정도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게 훨씬 편해요. 세이브. 같은 파일에 세이브 할게요. 여기 겹쳐서 들어왔죠? 로우 폴리곤이. 이제부터 작업이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레이어로 하이 폴리곤이랑 로우 폴리곤이랑 나눠줄 거예요. 아웃라이너에서 이 폴리곤이 지금 그룹화되어 있는데 이거를 빼려면 스크롤을 누르고 당겨주세요. 전부 다 빠져나오거든요. 이 상태에서 하이 폴리곤만 잡힌 상태에서 레이어, 크리에이트 레이어 from selected 하이 폴리곤이 다 잡혀있죠. 얘를 더블 클릭하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그냥 이름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세이브 이런 식으로 지정해두세요. 그리고 로우 폴리곤은 로우 이 부분 가지고 왔으니까 다른 부분도 하나씩 가지고 올게요. 만약에 이쪽에 라인을 주고 싶은데 폴리곤이 이렇게 생성이 되면 이 부분이 어색해지겠죠. 그럴 때 여기 브러쉬 버튼을 누르시고 그려줄 수가 있어요.
이 화면을 이동하려면 다시 브러쉬 버튼을 꺼주셔야 돼요. 이 부분에 라인이 생겼죠. 이 정도면 여기는 마야에서 모델링으로 수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이브 해줄게요. 이 부분 생겼네요. 로우 폴리곤에 Add Selected Object 넣어주시면, 그리고 여기 주머니, 여기 어깨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어깨 부분 와이어 흐름이 이렇게 돌아야 돼요. 여기서 끊겼죠. 이렇게 최소 3라인이 돌아야 되거든요. 이제 이 하이폴리곤도 나머지 반쪽 다 붙여줄게요. 프리즈 한번 눌러주시고 다 0.7으로 리셋, 그리고 컨트롤 D, X축 마이너스 1, 컴바인, 엣지 모드에서 이렇게 클릭해보면 안 붙은 부분이 잡히거든요. 안 붙은 외곽 라인이 잡혀요. 이렇게 선택하시고 컨트롤 누르고 투 버텍스, 방금 잡힌 엣지가 버텍스로 잡혀요. 이 상태에서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머지 버텍스 3번 키 눌러서 어디 안 붙은 데 없나 확인 한번 해보시고, 여기 안 붙었네요. 이런 데는 수동으로 붙여주세요. 여기 좀 면이 이상하니까 수정해줄게요. 오브젝트 모드에서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멀티컷이라는 게 있어요. 멀티컷 클릭하시면 버텍스랑 버텍스랑 연결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이렇게 면을 만들 수 있거든요. 컨트롤 누르고 이렇게 엣지를 추가할 수도 있고, 누른 상태에서 그으면 자를 수도 있고, 버텍스만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시프트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지워줄 수 있고, 이렇게 버텍스만 있는 경우에는 버텍스 선택하고 그냥 딜리트 키 눌러도 돼요. 이럴 경우엔 버텍스 선택하고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딜리트. 사각형이어야 되니까 여기 지워줄게요. 3번 키. 잘 붙었네요. 여기 다시 Add Selected Object
넣어주고 제일 큰 부분부터 리토폴로지를 해볼게요. 이 오브젝트부터 먼저 할 건데 얘는 레이어에서 빼줄게요.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 Remove Selected Object. 그러면 이 레이어를 껐을 때 빼준 이 오브젝트만 남겠죠? 여기서 로우 폴리곤 켜주시고 여기 메쉬가 이렇게만 필요하잖아요. 선택한 상태에서 얘도 빼줄게요. 작업할 거니까. 이렇게 두 개를 놓은 상태에서 리토폴로지 작업을 시작할 거예요. 우선 이 로우 폴리곤은 합쳐줄게요.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컴바인 하이퍼 선택하시고 모디파이에 메이크 라이브 하시면 여기 스냅 창이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선택하시면은 하이폴리곤이 선택이 안 돼요. 이 상태에서 메시 툴에 쇼 모델링 툴킷 이렇게 창이 오는데 여기서 쿼드 드로우 그럼 이게 리토폴로지 작업이 어느 정도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모델링이랑 약간 작업 과정이 달라요. 여기도 멀티컷이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들 연결을 해주세요. 수동으로. 그리고 여기 버텍스가 떨어져 있었잖아요. 쿼드 드로우 누르시고 클릭하시면 면이 움직여요. 자동으로 이렇게 붙죠. 엣지를 클릭하시면 엣지가 움직여요. 그리고 버텍스 클릭하시면 이렇게 움직일 수 있어요. 가까이 가시면 이렇게 붙일 수도 있어요. 컨트롤 누르시고 면을 추가할 수도 있어요. 이게 이 면을 따라서 스냅이 걸려있기 때문에 멀티컷 누르시고 그어서 마우스 오른쪽 쿼드 드로우 누르고 이 커서 놓여져 있는 상태에서 딜리트 키 누르면 삭제돼요. 그리고 버텍스 가까이 가면 따라 붙고 이렇게 좀 자유롭게 모델링을 수정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서도 B키 스냅이 왔거든요. 예를 들어 크게 움직이고 싶으실 때는 B 누르시고 B 꾹 눌러서 범위 선택하시고 움직이면 이 메쉬 따라서 어차피 스냅이 걸려 있어서 메쉬를 벗어나지 않아요. B키 한 번 더 누르면 이 부분 연결해주세요. 여기서도 Shift 누르면 릴렉싱 기능이 적용이 돼요. 좀 와이어의 흐름이 좀 지글지글해졌다 싶을 때 Shift 누르셔서 정돈을 좀 해주세요. 이렇게 보시면은 면이 여기 있는데 로우 폴리곤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면을 더 추가해주세요. Shift 누르시면은 엣지의 가운데에 생성이 되거든요. Shift 누른 상태에서 움직이시면은 이렇게 스냅이 먹어요. 이런 거 이용하셔서
이런 부분은 면을 채워줘야 되잖아요. 다시 QWER 누르시면 모델링 모드로 갈 수 있어요. 지금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여기 스냅을 끄시고 하이폴리곤 선택하고 컨트롤 H 하면 잠깐 감출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엣지 여기 연결이 안 되네요. 여기서 붙이셔도 돼요. 여기서 이렇게 버텍스 클릭하시고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머지 버텍스 투 센터. 그럼 가운데로 이렇게 합쳐져요. 그리고 엣지 모드에서 이 부분을 막아주고 싶을 때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휠 홀 막혔죠. 그리고 다시 아까처럼 리트폴로지 기능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는 여기 삼각형 버튼 누르시면 방금 했던 폴리곤이 살아있어요. 클릭하시면 아까 감춰놨잖아요. 하이드 해놓은 거 다시 꺼내려면 컨트롤 시프트 H 그리고 다시 쿼드 드로우 이 모드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예요. 모델링 하실 때 관절 부위 중심으로 와이어가 돌아야 되거든요. 둥글게 돌아야 돼요. 겨드랑이 부분은 이렇게 돌아야 돼요. 그거를 생각하시고 모델링을 좀 수정해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싶으실 때는 그냥 다 삭제하세요. 예를 들어 면을 선택하시고 그냥 다 삭제하세요. 삭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이거 점 보이시죠? 여기 누르면 점이 생겨요. 그리고 시프트 누르면 얘네가 점이 4개가 있는 부분이 잡히면 자동으로 면이 생성이 돼요. 클릭하시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엣지가 없죠. 폴리곤의 모델링에 최소 단위는 삼각형이에요. 삼각형이 2개가 합쳐져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생긴 모델링일 경우에 엣지가 이렇게 연결될지 내가 계산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삼각형이 2개가 붙어 있더라도 이렇게 연결을 해줘야 돼요. 컨트롤 누르시고 면 더 추가해 주셔도 돼요. 복사하기 전에 히스토리 삭제 컨트롤 D -1
여기도 똑같이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까이 붙여주세요. 이 상태에서 콤바인 해줄게요. 이것도 붙였다가 다시 뗄 거예요. 이 반맥을 기준으로 붙이셔야 돼요. 이 경계선은 움직이시면 안 돼요. 이거 먼저 UV를 필게요. UV 에디터 누르시고 툴킷도 전에 여기다가 끌어다 넣었었잖아요. 클릭하시고 채널 박스 닫아주시고 여기서 F키 누르면 UV가 안 펴져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선택을 한 상태에서 UV 오토매틱도 있고 베스트 플랜도 있고 카메라 베이스도 있는데 이 보이는 그대로 UV가 펴져요. 카메라 베이스 누르시면 보이는 모습대로 UV가 펴지죠. 이렇게 UV 창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시고 UV 선택하시고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언폴드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 여기 네모칸을 선택하시면 옵션 창을 열 수 있어요. 이게 언폴드, 레거시 이렇게 두 가지거든요. 때에 따라서 선택해서 UV를 펴주시면 돼요. 그리고 UV 피실 때 보면 여기 체크무늬가 있죠. 체크무늬 선택하시면 이렇게 UV 입자 간격을 볼 수 있어요. 너무 밝으니까 여기 이미지 버튼 클릭하시면 좀 채도가 떨어져요. 여기 바로 조절할 수 있어요. UV를 하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전체 선택되시고 끌고 와서 스케일을 늘리면 입자 간격이 어느 정도 비슷해지죠. 이거를 맞춰주셔야 돼요. 어느 정도 비슷하게. 그리고 여기 트랜스폼, 크리에이트 저는 이거 다 켜놓거든요. 다 켜놓고 그때그때 필요한 거 클릭하는데 UV를 선택하시고 여기 오리엔트 쉘을 누르면 자동으로 정렬을 해줘요. 그리고 레이아웃 누르면
칸에 딱 맞게 들어가고, 얘는 핀 거니까 피부 옆에다 놓을게요. 아무 차에다 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뒤에 부분 뺄게요. 일단 처음에는 뭐 베스트 플랜으로 피셔도 되고 카메라 베이스드로 피셔도 돼요. 베스트 플랜은 플랜을 기준으로 UV가 펴지거든요. 베스트 플랜 하시고 페이스 하나 선택하고 엔터 누르시면 이 플랜을 기준으로, 이 플랜의 노멀 방향을 기준으로 이렇게 UV가 펴져요. 그래서 이쪽으로 늘어났죠. 아랫부분에서 잘라줄게요. 이렇게 하시다 보면 이렇게 끊어진 부분 계속 나오실 거예요. 한 땀 한 땀 모델링을 한 게 아니라서 자동으로 메쉬를 뽑아낸 거라서 이런 부분이 계속 생기거든요. 보이시는 대로 계속 수정을 해주세요.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멀티컬. 스냅 중에 C를 누르시면 엣지 스냅이 돼요. C, 마우스 휠, 이런 식으로 엣지 스냅이 먹어요. UV 선택하시고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언폴드. 이거랑 이거랑 입자 간격을 맞춰줘야 되잖아요. 시프트 누르고 선택하시고 UV 잡고 어느 정도 맞춰주세요. 그리고 이 UV 폈으니까 복사해서 넘겨줄게요. 채널 박스 누르시고 복사하기 전에는 항상 히스토리 삭제, 컨트롤 D, 마이너스 1 선택하고 컴바인. 이제 붙여줘도 되거든요. 버텍스, 어지 버텍스. 이 부분이 안 붙네요. 0.1. 이 부분은 버텍스 모드에서 수동으로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머지 투 센터. 이 부분도 붙여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머지 투 센터. 조금 내려주시고 늘어나잖아요. UV가 안 늘어나게 이동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여기 지금 무브 툴 보시면 왼쪽에 더블 클릭하시면 옵션이 뜨는데 여기 프리저브 UVS 체크하는 곳이 있어요. 여기를 체크하시면 모델링에서 버텍스를 움직여도 보시면 움직여도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나중에 작업을 다 하고 나서 모델링을 손봐야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에요. 그 UV 다 폈으니까 UV 창에서도 보시면 보기 모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것만 활성화되어 있죠. 이 옆에 것도 클릭하시면 밤맵이니까 마이너스로 된 부분이 빨간색으로 나와요. 확인용으로 볼 수 있거든요. 네, 선택하시고 핀 거는 다른 쪽에 두시고 이렇게 돼 있죠?
레이어 다시 여시고, 이거는 이제 작업이 끝났잖아요. 작업 끝난 거는 다시 아예 붙여주고 넣어줄게요.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홈라인, 버텍스, 머지 버텍스 0.05 3번 키 눌러서 붙었나 확인하고, 안 붙었을 때 이런 식으로 와이어가 보여지거든요. 안 붙은 부분은 수동으로 선택해서 머지 투 센터, 이 부분은 이쪽을 따라가야겠네요. 반맵이라서 타겟 웰드 이렇게 붙여줄게요. 1번 키 히스토리 삭제, 이렇게 노말이 깨지는 부분 메시에서 컴팡 한번 눌러주고, 세트 페이스, 시프트 마우스 오른쪽, 소프트 엣지, 알트 시프트 D, 로우에다가 다시 넣어줄게요. 그리고 숨겨놨던 하이폴리곤도 다시 넣어주고, 그 다음으로 큰 부분이 카라 부분,
자, 이 하이 폴리곤, 로우 폴리곤 작업이 어느 정도 끝나셨으면 마지막으로 윈도우에 렌더링에 하이퍼 쉐이드 클릭하시고 램버트 하나 꺼내주세요.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하셔서 Assign Material to Default Selection 그리고 확인해 보시려면 얘를 선택해서 여기 요렇게 생긴 아이콘을 클릭하시면 얘가 가지고 있는 쉐이더가 이 화면에 떠요. 그리고 매터리얼이 되게 많은데 사용하지 않는 매터리얼을 지워줄게요. 에디트에 딜리트 언유스드 노드 클릭하시면 사용하고 있지 않는 매터리얼은 자동으로 삭제돼요. 파일을 이제 익스포트 해볼게요. 두 개 다 여시고 하이폴, 로폴 다 넣은 상태에서 들어가고 정리를 해줄게요. 프리즈, 리셋, Alt Shift D 그냥 깨끗한 상태죠. 이 상태에서 드래그해서 로우풀, 하이풀 다 잡은 상태에서 W키로 이동시켜 줄 거예요. 노멀을 뽑을 때 겹치지 않게 15만큼 다시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수치를 넣어주세요. 주머니 부분은 10 이 모델링은 나중에 따로 달아줄게요. 20, 30 하이폴리곤 꺼두시고 얘 UV도 정리를 해줄게요. UV를 피실 때 UV가 가장 중요한데 혹시 글자가 들어가거나 무늬가 예쁜 무늬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좀 신경 써서 크게 피셔야 돼요. 같은 오일리 사이즈여도 UV를 어떻게 폈냐에 따라서 텍스처가 안 깨질 수 있어요. 처음에 계획을 하시고 UV를 피실 때 절대 빈칸 없이 꽉꽉 채워서 UV를 잘 피셔야 돼요. UV를 피실 때 시간을 많이 투자하세요. 투자한 만큼 잘 나오기 때문에 많이 투자해서 이 픽셀을 하나라도 더 가지고 가야 퀄리티가 올라가요.
로우 폴리곤 다 잡으시고 파일에서 익스포트 셀렉션 FBX 로우 하이 그리고 로우를 선택하고 일단 하기 전에 저장 한번 해주세요. 로우를 선택하고 오른쪽에 채널 창에서 드래그를 쭉 해서 0점 축으로 이 상태에서 익스포트 셀렉션 그리고 다시 컨트롤 Z해서 되돌려주세요. 서브스턴스 페인터 여시고 파일에서 뉴 셀렉션 로우 세퍼레이트 뷰포트 움직이실 때 Alt 누르고 회전 오른쪽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르고 확대 축도 그리고 Shift 누르고 마우스 오른쪽으로 라이트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베이킹을 해야 되는데 윈도우에 뷰에 텍스처 셋 세팅 텍스처 셋 세팅을 여시면 이런 창이 뜨는데 베이크 메쉬 맵을 클릭하세요. 여기서 1024로 선택하시고 하이 폴리곤 이 버튼을 클릭하세요. 하이 그리고 베이크를 먼저 걸어보세요. 베이크가 끝났어요. 여기 왼쪽에 프로젝트 창에 보시면 방금 베이킹 걸린 텍스처들이 보이거든요. Shift 누르시고 왔다 갔다 하면서 보시면 잘 걸렸죠? 잘 뽑힌 것 같아요. 겨드랑이 부분이 제일 가장 많이 씹히는데 이런 부분 메쉬가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하는데 전반적으로 잘 나온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은 메쉬 자체에 뭔가 소프트 엣지가 안 먹었다든지 뭔가 메쉬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 저렇게 나오거든요. 그럼 다시 모델링에 가셔서 이 부분에 문제가 뭘까 하고 찾아보셔야 돼요. 아까 두께값을 줘서 플랜인데도 동글동글하게 잘 나왔죠. 그리고 아까 저장해놓은 파일을 불러올 건데 에디트에 프로젝트 컨피규레이션 셀렉트 로우 폴리곤 컴바인 오케이. 그러면 합쳐놓은
모델링에 방금 노멀을 뽑은 텍스처가 입혀져요. 로우 폴리곤인데 어느 정도 잘 나왔죠. 그리고 이제 저희는 텍스처링에 들어갈 겁니다. 예를 들어 매터리얼에서 예를 들어 저는 가죽 질감을 넣고 싶은데 스마트 매터리얼을 보시면 가죽 질감이 있어요. 끌어다가 레이어에 넣으시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것도 끌어다가 넣어보면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옵션 같은 것도 바꿔서 조금 하이라이트 부분이 조금 덜하게 그런 것들 수정하면서 텍스처링 할 거예요. 험난한 노멀의 추출을 견디고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